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보니 젠킨스 군축 담당 차관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상대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대화 참여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 수준의 방어 능력을 한국과 공유하는 확장 억제를 거듭 강조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가 지속가능한 미래와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회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이 비핵화 그리고 군축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remained very clear on the desire to have conversations with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because you have to have somebody willing to sit down with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table to have these conversations abou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really hasn't happened. 젠킨스 차관은 이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면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고 기꺼이 참여하지 않는 한 진정한 논의와 협상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언급하면서 강력한 확장 억제를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ese EDSCGs, extended deterrence discussions, but until we really have a willing participant on the other side that wants to have these conversations, it makes it very complex to have a real discussion and negotiation on denuclearization. 앞서 지난 9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당시 양국의 외교 국방차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를 정면으로 규탄하고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임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선제 타격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4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부소장 겸 한국 석좌가 위험한 정책이긴 하지만 향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나 하와이, 미국 서부로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젠킨스 차관은 북한의 위협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모든 실험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미한일 3국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선제 타격 정책은 지금 당장 다루는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미국의 법무부 차관이 기업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과의 불법 거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영국계 담배 회사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4일 기업준법윤리협회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오늘날 기업들의 범죄는 테러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수출 통제 조치 우회에서부터 사이버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사안과 겹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기업은 현재 규정 준수 과제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는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북한과 불법 거래 혐의로 6억 3,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일라이 레트너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중국 문제 등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아세안, 인도 등과 영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이 영내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이어 미국 국방부가 곧 발표할 2023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이 수정주의적인 목표를 위해 강압적 수단을 더욱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유일한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다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은 실제 존재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분쟁이 임박했거나 불가피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동맹 파트너와 함께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 작업 정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핵물질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연간 최대 6개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이 지난달 하순 일시 중단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미한 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누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VOA에 5메가와트 원자로는 최근 2년간 지속적 가동을 보여왔다면서 현재 가동을 멈춘 것은 유지 보수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핵 연료봉 재처리 징후라고 분석했습니다. So it was longer irradiation time than normally. Once they irradiate it longer, they will have more plutonium. But I think that this may send another signal that they have produced better quality plutonium for nuclear weapons. 미국의 핵 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원자로 가동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자로 가동을 멈춘 것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재처리 공정을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t'll operate, for 2 years with one load of fuel. Then it'll stop, and then they change the fuel, take the irradiated fuel, process it at the radiochemical laboratory, and separate the plutonium. So shutting down now is about the right time for the reloading of the reactor, and then they would, reprocess it and increase their plutonium stock a little bit.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핵 검증 비정부기구 버틱의 헤일리 윙고 연구원은 앞으로 5메가와트 원자로 외에 영변 핵시설 내 방사 화학실험실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이곳 굴뚝에서 연기가 관측되면 전력 공급과 함께 재처리 과정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징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진행된다면 2-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내 실제 핵물질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고농축 플루토늄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급 플루토늄은 연간 2-3개에서 최대 6개 정도가 생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ey have produced perhaps 2-3 weapons per year, which means then in this case it could be as much as, perhaps 3-4 weapons during this period of time. So it could be even half a dozen.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핵물질의 기하급수적인 증산을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다음 단계는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연간 4배 정도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한 당국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영해에 진입한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중국 본토 쪽으로 더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6일 새벽 중국 푸젠성 황치반도의 최남단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약 3.5km, 인근 항구를 기준으로 약 5.7km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VOA의 최근 보도를 통해 중국 영해 진입이 확인된 북한의 천마산호는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으로 중국 해역에 진입할 수 없고 진입했더라도 곧바로 억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천마산호의 억류 조치 여부에 대한 VOA의 지난 2일 질문에 5일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이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데 대해 그것이 제재 대상 선박이라면 또 어떤 종류의 제재 위반이라도 이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과는 분단의 역사를 공유한다고 밝히면서 한국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한국의 통일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5일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독일 통일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한반도의 분단과 독일의 분단 극복 경험은 중요한 접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 3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33회 독일 통일 기념행사에서 한국의 김영호 장관을 만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숄츠 총리의 시각은 지난 5월 자신이 방한한 이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숄츠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분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하게 발전해야 하며 독일이 이룬 통일을 한국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